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날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달렸습니다. 직장에서는 조직을 위해,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사회에서는 체면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쉴 틈 없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돌아보면 정작 나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고 싶던 일은 지금은 아니야라며 미뤘고, 가고 싶던 곳은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며 접었고, 사고 싶던 물건은 아이들 먼저라며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정말로 오던가요? 미뤄두었던 일 중에서 실제로 해본 것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이실 겁니다. 세상은 이 나이를 정리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리의 나이가 아닙니다. 비로소 나를 되찾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끝내 하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 남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딱 하나만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나가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첫째, 평생 마음에 묻어둔 것 단 하나 꺼내기.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림을 배워보기, 악기를 다뤄보기, 책 한 권 써보기. 그런데 늘 따라붙는 말이 있지요. 이 나이에 뭘?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남이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체념이 인생을 더 빨리 멈추게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오래 후회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도전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배우러 가기 부담되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여행이 어렵다면 가까운 도시로 하루 나들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그 꿈은 영원히 상상으로만 남습니다. 둘째,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문득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학창시절 친구, 젊은 날을 함께 버틴 동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면서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기회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소식을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의 대부분은 그때 먼저 연락할 거립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용기는 더 줄어듭니다. 셋째, 오래 묵은 감정, 조금은 내려놓기.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하나쯤은 남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서운함, 형제 사이의 갈등, 배우자에게 쌓인 감정, 자식에게 느끼는 허전함, 말하지 못하고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굳어갑니다. 의학적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심혈관 부담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감정을 붙들고 있는 쪽이 더 먼저 지칩니다. 용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이렇게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도 여유가 없었겠지. 이 한 문장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네 번째, 물건을 비우며 삶을 가볍게 하기.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남겨둔 물건,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 미뤄둔 상자들,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하루에 한 구역이면 충분합니다. 정리는 끝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가볍게 여는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가 아닌 최우선으로. 우리 세대는 아픔을 참는 데 익숙합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병원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시간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모든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여섯째, 자식 인생에서 한 발 물러서기.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과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부록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 쓰기. 평생 모으고 아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써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가보고 싶던 여행, 배우고 싶던 수업,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남겨주는 유산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더 큰 선물입니다. 여덟 번째, 하루 30분 온전히 나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신가요?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이 시간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정서 안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30분 누구의 요구도 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말하기.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부족했던 순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족을 지켰고 책임을 다했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줄 때입니다. 정말 잘해왔다. 이 인정이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열 번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늘 나중에를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산책, 오늘 문자 한 통, 오늘 서랍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60 이후의 삶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